사람들은 늘 말하잖아요. 자식 키우는 재미로 산다고. 특히 우리 어머니 같은 분들은 그게 유일한 낙이었을 거예요. 친구들 만나면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자랑하는 게 일상이었던 분. 근데 그 자랑이 어느 순간부터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아니, 정확히는 자랑할 게 없어진 거죠. 아이들이 다 커서 제갈길 가고 명절에나 얼굴 한번 비추고 전화도 뜸해지고 그래도 어머니는 괜찮은 척 했어요. 애들 바쁜데 뭐. 잘 있으면 됐지. 그런데 말이에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며칠 전에 남긴 말 한마디가 그 짧은 문장 하나가 가족 전체를 완전히 뒤집어 놨어요. 그동안 쌓아온 체면도 자식들이 믿고 있던 효심도 다 무너져 내렸죠.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더 많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어머니는 정말 자식 자랑이 취미였어요. 아파트 화단에서 이웃 할머니들 만나면 그게 첫마디였거든요. 우리 큰아들, 그게 또 승진했다니까. 회사에서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이래. 바빠 죽겠다고 전화하더라고. 둘째 딸, 애 둘 키우는데도 맨날 남편이랑 데이트한대. 얼마나 금슬이 좋은지 몰라. 막내 아들은 또 어떻고? 시험 준비한다고 도서관에서 살아. 나중에 크게 될 애야. 근데 그 자랑 뒤에 숨겨진 게 있었어요. 어머니는 그 말 끝에 늘 이렇게 덧붙였거든요. 애들이 바빠서 그렇지 마음은 항상 엄마한테 있어. 진짜 그랬을까요? 명절 때 큰아들 집에 가면 며느리 얼굴부터 굳어 있었어요. 어머니, 우리 집은 좁아서 그 말 한마디에 어머니는 금방 가방 챙기셨죠. 아니야, 나 그냥 얼굴만 보러 온 거야. 둘째 딸은 전화만 받아도 한숨부터였어요. 엄마, 나 지금 애들 학원 데려다 주고 저녁 준비하고 진짜 바빠. 무슨 일이야? 어머니는 할 말이 있었는데도 그냥 끊으셨어요. 아니야, 별일 아니야. 막내 아들은 카톡 읽씹이 기본이었죠. 어머니는 그걸 보면서도 웃으셨어요. 애가 공부한다는데 뭐. 나중에 잘 되면 되지. 그렇게 혼자 계셨어요. 70평생 자식 키우느라 허리 휘고 남편 일찍 보내고 그 넓은 아파트에서 혼자 텔레비전만 보시면서. 그런데 어느 날부터 어머니가 이상했어요. 화단에서 자랑하던 목소리가 작아지기 시작했거든요. 요즘 애들이 좀 바쁘네. 그러다가 아예 화단에 안 나오시는 날이 많아졌어요. 밥도 대충 드셨어요. 예전엔 반찬 여러 가지 해놓고 드셨는데 어느 순간부터 김치에 라면으로 때우시는 날이 잦아졌죠. 그리고 메모장에 뭔가를 적기 시작하셨어요. 무슨 내용인지는 아무도 몰랐어요. 자식들은 몰랐죠. 어머니가 밤마다 그 메모장을 펴놓고 뭔가를 끄적이고 눈물 닦으면서 혼자 앉아 계신다는 걸. 변화는 어머니가 쓰러지신 날부터 시작됐어요. 새벽에 화장실 가시다가 그만 넘어지신 거예요. 다행히 골절은 아니었지만 허리를 심하게 다치셔서 혼자서는 움직이기 힘들어지셨죠. 큰아들한테 전화했어요. 아들아, 미안한데 엄마가 넘어져서 병원 좀 같이 가줄 수 있니? 엄마, 오늘 중요한 회의 있어서 119 부르면 안 돼? 아니면 택시 타고 가시든가. 둘째 딸한테도 전화했어요. 얘야, 엄마가 허리를 다쳐서 그러는데. 엄마, 나 지금 애들 픽업 시간이야. 오빠한테 전화해봐. 나는 진짜 못 가. 막내한테는 전화도 안 받았어요. 결국 어머니는 혼자 119를 부르셨어요. 그렇게 응급실에 실려가셨죠. 혼자서 70이 넘은 나이에 병원 침대에 누워 계실 때도 자식들은 안 왔어요. 큰아들은 저녁 늦게 잠깐 들렀다가 10분 만에 나갔고요. 엄마, 내일 아침 일찍 출근해야 돼서.
많이 아프면 연락해. 둘째 딸은 아예 안 왔어요. 대신 카톡으로 엄마 괜찮아? 나 애들 때문에 못 가. 미안해만 보냈죠. 막내는 세 줄짜리 문자 하나. 엄마 빨리 나으세요. 저 시험 준비 중이라 정신없어요. 어머니는 그 문자들 보면서도 웃으셨대요. 간호사가 봤다고 하더라고요. 눈물 흘리면서 웃는 모습을요. 퇴원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문제는 그때부터였어요. 혼자서는 제대로 걷지도 못하시는데 밥도 차려 드셔야 하고 빨래도 해야 하고 청소도 해야 하잖아요. 자식들은 아무도 와주지 않았어요. 엄마가 알아서 할 거 아냐. 우리도 각자 바쁜데. 큰아들이 그렇게 말했대요. 어머니가 도와달라고 했을 때 둘째 딸은 돈을 좀 보냈어요. 30만 원. 엄마, 이거 가지고 가사도우미 쓰든지 배달 음식 시켜 먹든지 해. 나도 형편이 빠듯해. 막내는 답장도 없었고요. 그렇게 한 달이 지났어요. 어머니는 그 한 달 동안 혼자 버티셨어요. 다친 허리를 이끌고 장도 보시고 밥도 하시고 청소도 하시면서 가끔 너무 아파서 주저앉으실 때도 있었대요. 현관 앞에서, 부엌에서, 화장실에서. 그런데도 자식들한테는 말 안 하셨어요. 괜찮아, 다 나았어라고만 하셨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어머니가 메모장을 꺼내서 뭔가를 쓰기 시작하셨어요. 이번엔 한두 줄이 아니었어요. 페이지를 가득 채우셨죠? 그리고 그걸 봉투에 넣으셨어요. 봉투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내가 죽으면 읽어라. 어머니가 돌아가신 건 그로부터 2달 뒤였어요. 새벽에 조용히 가셨대요. 침대에 누워서 아무 소리도 내지 않고 이웃집 할머니가 며칠 동안 소식이 없어서 이상하다 싶어 관리사무소에 연락했고 그때서야 발견됐죠. 장례식장에 자식들이 모였어요. 그제야 큰아들은 검은 양복 입고 와서 조문객들한테 인사했어요. 네, 감사합니다. 어머니가 편히 가셨습니다. 마치 효자인 것처럼. 둘째 딸은 눈물 좀 흘렸어요. 진짜 슬퍼서였을까요? 아니면 사람들 보기에 그래야 할 것 같아서였을까요? 막내는 멍하니 서 있었고요. 그런데 어머니 방을 정리하던 중이었어요. 큰아들이 서랍을 열었는데 그 봉투가 나온 거예요. 내가 죽으면 읽어라라고 적힌 그 봉투. 이게 뭐야? 셋이 둘러앉아서 봉투를 뜯었어요. 안에는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죠. 어머니의 손글씨로 빼곡하게 적힌. 편지는 이렇게 시작했어요. 얘들아, 엄마가 이 편지를 쓰는 지금 너희는 각자의 삶을 살고 있겠지. 엄마는 괜찮아. 정말이야. 평범한 시작이었어요. 그런데 다음 문장부터 달랐죠. 근데 엄마가 하나 고백할 게 있어. 너희한테 거짓말을 좀 했어. 아니, 많이 했어. 세 남매는 서로를 쳐다봤어요. 무슨 말인지 몰라서. 큰아들아, 너 승진했을 때 엄마가 자랑했지? 근데 너 그때 엄마한테 한 말 기억나니? 엄마, 난 바빠. 자랑하고 싶으면 혼자 하세요. 그 말 듣고 엄마가 얼마나 가슴 아팠는지 너는 몰랐겠지. 그래도 엄마는 이웃들한테 자랑했어. 우리 아들 잘 됐다고. 왜냐하면 그게 엄마의 유일한 낙이었거든. 큰아들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둘째 딸아, 너 남편이랑 금슬 좋다고 엄마가 말했지? 근데 진짜는 달랐잖아. 너 엄마한테 전화할 때마다 짜증부터 냈어. 엄마 왜 또 전화해? 나 바빠. 그 말 들을 때마다 엄마는 전화 끊고 혼자 울었어. 그래도 사람들한테는 우리 딸 행복하다고 말했어. 왜냐하면 그게 엄마를 버티게 했거든. 둘째 딸이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막내 아들아, 너 시험 준비한다고 엄마 문자 다 씹었지? 읽고도 답장 안 하고.
엄마는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했어. 우리 막내가 공부하는데 방해하면 안 되니까. 근데 있잖아. 엄마가 병원 갔을 때 너한테 제일 먼저 연락하고 싶었어. 근데 못했어. 왜냐하면 너도 어차피 안 올 거 알았거든. 막내가 고개를 떨어뜨렸어요. 편지는 계속됐어요. 엄마는 너희를 원망하지 않아. 진짜야. 너희도 각자 힘든 삶을 살고 있을 거야. 엄마도 알아. 근데 엄마가 슬펐던 건 너희가 엄마를 필요로 할 때만 엄마를 찾았다는 거야. 돈 필요할 때, 애 봐달라고 할 때, 뭔가 도움이 필요할 때만 엄마가 너희를 필요로 할 땐 아무도 없었어.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셋 다 울음을 터뜨렸어요. 그래도 엄마는 끝까지 너희를 자랑했어. 왜냐하면 너희는 엄마가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니까. 그게 거짓말이어도 상관없었어. 그 거짓말이 엄마를 살게 했거든. 편지 마지막 문장은 이랬어요. 얘들아, 엄마는 행복했어. 너희 때문에. 그러니까 너무 미안해하지 마. 그냥 다음에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한테는 거짓말로 버티게 하지 마. 진짜로 사랑해줘. 엄마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장례식장은 조용했어요. 세 남매는 그 편지를 놓지 못했어요. 계속 읽고 또 읽으면서 자신들이 뭘 잃어버렸는지 깨달았죠. 너무 늦게. 장례를 치르는 3일 동안 세 남매는 말을 거의 하지 않았어요. 조문객들이 오면 인사하고 절 받고 그렇게 형식적인 일만 했죠. 그런데 밤이 되면 각자 어머니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 편지를 다시 읽으려고. 큰아들이 제일 먼저 무너졌어요. 어머니 옷장을 정리하다가 발견한 거예요. 자기가 어렸을 때 그린 그림. 유치원 때 크레파스로 그린 엄마 얼굴. 어머니가 그걸 아직도 간직하고 계셨던 거죠. 그림 뒤에 메모가 붙어 있었어요. 어머니 손글씨로 우리 아들이 처음으로 엄마 그려준 날. 1989년 5월 8일. 큰아들은 그걸 보고 주저앉았어요. 엄마 나는 뭘 한 거야. 둘째 딸은 어머니 서랍에서 통장을 발견했어요. 어머니 적금 통장. 매달 10만 원씩 넣으신 거였어요. 20년 동안 통장 표지에 포스트잇이 붙어 있었죠. 우리 딸 힘들 때 쓰라고. 둘째 딸은 그 통장을 가슴에 안았어요. 엄마 미안해요, 제가. 너무 몰랐어요. 막내는 어머니 핸드폰을 켰어요. 자기한테 보낸 문자 목록을 봤죠. 수백 개였어요. 대부분 답장 없는 문자들. 아들아, 오늘 날씨 춥다. 따뜻하게 입고 다녀. 막내야, 밥은 먹었니? 얘야, 엄마가 미역국 끓였어. 먹고 싶으면 와. 아들, 시험 잘 봤니? 연락 한 번 주렴. 마지막 문자는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이틀 전에 보낸 거였어요. 막내야, 엄마 많이 사랑해. 너 잘 될 거야. 엄마가 믿어. 막내는 핸드폰을 떨어뜨렸어요. 엄마 죄송해요, 제가. 왜 그랬을까요? 장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날. 세 남매는 어머니 집 거실에 마지막으로 모였어요. 짐을 다 정리하고 집을 비우기 전에 한참을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어요. 큰아들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나 진짜 최악이었어. 오빠만 그런 거 아니야. 나도 똑같았어. 둘째 딸이 대답했죠. 형, 누나 저도요. 저도 엄마한테 정말 못됐어요. 막내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셋은 서로를 보다가 동시에 눈물을 흘렸어요. 우리 너무 늦었지? 큰아들의 물음에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냥 너무 늦었다는 걸 다들 알고 있었으니까. 그날 밤 세 남매는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변화가 시작됐어요. 작은 변화지만 큰아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어머니 산소에 갔어요.
말없이 앉아서 한참을 있다가 오곤 했죠. 회사 중요한 회의 때도 빠지고 갔어요. 둘째 딸은 어머니가 해주시던 미역국 레시피를 찾아서 끓이기 시작했어요. 맛은 엄마 것만큼 안 나왔지만 그래도 계속 끓였어요. 막내는 어머니 사진을 책상 옆에 놓았어요. 공부하다가 힘들 때마다 그 사진을 봤죠. 그리고 혼잣말로 말했어요. 엄마, 제가 잘할게요. 지켜봐 주세요. 하지만 아무리 해도 후회는 지워지지 않았어요.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했어야 할 일들을 이제 와서 하고 있다는 게 더 마음을 아프게 했죠. 새 남매는 깨달았어요. 사랑은 나중에 하는 게 아니라는 걸. 후회는 지금 막을 수 있다는 걸. 그런데 그걸 너무 늦게 알아버렸다는 걸. 1년이 지났어요. 새 남매는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요. 어머니 산소 앞에서 각자 바쁜 일정 쪽에서라도 꼭 모이죠. 거기서 서로 안부도 묻고 얘기도 나누고 그러다가 어머니 이야기도 해요. 엄마가 이럴 때 이랬지 하면서 어느 날 큰아들이 말했어요. 엄마가 그 편지 안 남겼으면 어땠을까? 우린 계속 몰랐겠지. 엄마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둘째 딸이 대답했죠.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못된 자식들이었는지도. 막내가 덧붙였어요. 셋은 쓴웃음을 지었어요. 후회스럽지만 그래도 알게 돼서 다행이라는 표정으로. 이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은 어떠세요? 혹시 지금 누군가를 당연하게 여기고 있진 않나요? 부모님, 배우자, 자녀, 혹은 친구 언제든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나중에 하면 된다고 미루고 있진 않나요? 어머니는 거짓말로 버텼어요. 자식들이 자기를 사랑한다는 거짓말로. 그게 어머니를 살게 했지만 동시에 어머니를 외롭게 만들었죠.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괜찮은 척하면서 혼자 버티는 사람들.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안부 전화 한 통이 간절한데 그걸 내색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오늘 연락해 보는 건 어떨까요? 너무 늦기 전에. 엄마, 보고 싶어요. 아빠, 사랑해요. 괜찮아? 그 짧은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거짓말을 진짜로 바꿔줄 수 있어요. 누군가의 외로움을 채워줄 수 있죠. 어머니가 남긴 마지막 문장 기억하시나요? 다음에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한테는 거짓말로 버티게 하지 마. 진짜로 사랑해줘. 우리 모두 그렇게 살 수 있기를. 너무 늦기 전에 진짜 사랑을 전할 수 있기를. 이런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이야기도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오늘도 소중한 시간 내어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